이제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여러분들 사람을 막 불안에 떨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가 지지율 여론조사 같은 건데 왜 그러는지를 아주 정밀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윤석열이가 이재명 대표를 정치 탄압의 일환으로 사건을 만들어서 희생하죠. 윤석열은 구속 직전인데 이재명 대표는 구속이 안 되는 이유는 다시 설명드리지만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 지은 이재명 대표는 거의 백지 가까울 정도로 깨끗해. 그럼 여기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상 현 상황을 그냥 쭉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검찰 기소폭탄에 100회 이상의 법정 출석, 800시간 재판. 윤석열 검찰 6회 소환 약 50시간 수사, 하루 12시간 넘는 수사도. 비교가 되죠.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검찰에 총 6차례 기소당했고 100회 이상 법원에 출석해서 약 800시간 동안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실상 법정 연금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6차례 검찰 소환 조사에서 약 50시간을 수사받았으며 하루 12시간을 넘는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진 적도 있습니다. 다음. 이재명 대표는 총선 하루 전에도 국회 본회의가 있는 날에도 법정에 서야 했고 검찰에서 하루 12시간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기도 했으며 심지어 단식 중에도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이재명 대표 수사에 동원된 검사가 70여 명이고 수사관들까지 하면 그 숫자가 2배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압수수색만 389건, 직무감찰을 위반하면서까지 이 대표 재판에 관여하는 검사가 53명입니다. 통계가 말해주듯이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지연시킨다는 주장은 근거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사건으로 지금까지 총 64차례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소임인 본회의에 불참하면서까지 재판에 임했고 공당의 대표로서 일정도 재판 기일에 맞춰 비워두곤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을 살펴보면 검찰 측 증인만 148명입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기에 증인이 많은 것입니다. 게다가 증인 유동규의 일방적인 불출석 때문에 15분 혹은 50분 만에 재판이 종료되기도 했고 재판 기일 변경도 빈번했습니다. 유 씨의 증언 거부로 재판이 연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국회 난동 사건 때문에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된 나경원, 황교안, 김태흠, 이장우, 이철규 등 국민의힘 인사들의 1심 재판은 6년째 진행 중입니다. 이들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중에서요, 이장우하고 김태흠은 지금 대전시장, 충남지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죄 지은 사람들은 법정 출석이 두렵겠지만 죄 없는 사람은 기소폭탄, 수백 번의 압수수색, 강도 높은 소환조사, 법정 연금에도 당당합니다. 사필 규정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올라왔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재판이 막 미룬다고 하는 건 이재명 대표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악마와 대통령을 막기 위해서 이재명 포비아,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 가짜뉴스 막 내면서 뭐 지지율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는데 그중에 몇 가지 사례만 한번 볼게요. 가짜뉴스 짜집기 SNS 이재명 비판한 국민의힘 책임당원 벌금 500만 원. 500만 원 센 겁니다. 금융치료예요. 금융치료. 그다음에 이재명은 소년원 출신이라고 허위사실 유포한 유튜버 벌금 600만 원. 이거는 금방 확인도 가능한 건데 악의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재명은 소년원 출신 허위사실 유포 60대 남성 벌금 400만 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한 말도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가짜뉴스 제작한 30대 유튜버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 원. 인생 아주 잣대는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재명 조직폭력배와 유착했다고 허위사실 공표한 시민단체 대표 항소심도 벌금 300만 원. 그러니까 이재명 포비아, 지금 저쪽이 막 온갖 난리를 쳐가지고 이재명 뭐 나쁜 사람 만들고 하는 이유는 이재명이 대통령 돼서 자신들이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카톡 계엄이라는 말까지 만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에 대한 이 가짜뉴스를 살포해야 되는 측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 카톡 계엄이라는 말에 발작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여론조사를 제가 잠깐만 분석을 해드리면 오늘 갤럽입니다. 보여주세요. 지금 오늘 갤럽 1000명 중에 보수가 338명, 중도가 278명, 진보가 262명이에요. 일단 저거는 이제 보수 과표집이라고 하죠.
보수가 간절한 거야. 자기들 대장이 체포 안 당하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이에 여론조사예요. 네, 위기 상황에서 이제 응집력이 발동한 진짜 거죠. 응집- 그리고 여론조사 무조건 받는 거야. 근데 네. 그러다 보니까 보수가 과표집 됐는데 대략 80명 정도 차이 나거든요. 보수랑 진보랑. 사실 어쩔 수 없죠. 지금 상태에서 이제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아쉬울 게 없거든요. 굳이 뭐 귀찮게 여론조사까지 뭐 대답해가지고 내가 지금 필요한 건 다 되고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 귀찮은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앞에 보수 중도 진보 응답 거절이면은 보통 이제 여론조사 할 때 모르면 응답 거절은 투표장에 안 나올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약 12.3%쯤 되는 거예요. 나머지가 이제 투표장에 나올 사람들인데 문제는 보수는 과표집 돼서 완전히 응집해가지고 지금 여기 지금 이렇게 그 숫자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보수 쪽에 지금 맨 오른쪽에 10%, 29, 79%가 그게 뭐냐면 민주당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이에요. 그 앞에 응답한 숫자고. 그렇다 보니까 중도로 한번 볼게요. 중도는 민주당을 37, 국민의힘을 28 정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수가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현재로는 의미가 없고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가 되고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가 다 그게 그 정보를 알게 된다는 전제하에는 다시 저 지지율은 꺼질 수밖에 없는 거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보수가 과표집 되다 보니까 윤석열 탄핵 찬반에 있었고 찬성이 57, 반대가 36 정도예요. 보수가 최대한 결집했는데도 불구하고 탄핵 찬성이 57, 탄핵 반대가 36, 20%포인트 이상입니다. 물론 뭐 국민 여론 갖고 탄핵을 하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어제도 제가 MBS 여론조사랑 갤럽 여론조사를 설명을 드리면서 전화 면접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 또는 자기들 수괴가 막 발버둥 치고 있을 때 그들이 결집하는 거랑 상관없이 전통적으로 윤석열 정권 같은 정권에서 민주당 지지층들은 선거 용도로는 자동응답, 기기가 물어보는 게 훨씬 잘 나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려왔어요. 민주당이 총선에 압승하던 그 주에도 전화 면접이었던 MBS나 갤럽은 민주당 지지율이 잘 안 나와요. 그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대선 후보인데요. 지금 갤럽에서 이재명 31, 김문수 7. 여기서 그냥 우리가 더 이상 분석 안 해도 되죠. 아 진짜 어떡하려고 저러는 김문수 거야? 기분 김문수? 좋은 거죠. 김문수 오늘도 기분 좋다고. 이게 이제 고기 갤럽에서 구웠는데. 나온 건데요. 골 때리는 건 이재명 포비아가 어느 정도냐면은 아예 여론조사 기관들이 이재명 악마화 끝에 비호감도를 높여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 문항에 이런 게 있어. 대통령 절대 되지 말았으면 하는 후보는. 미쳤다 진짜.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재명이 두려운지 그냥 딱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이재명 악마화라는 명분으로 이재명 인지도를 더 강화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판을 만들어가고 있냐. 민주당이 원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국민의힘이나 지금 보수 언론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판은 민주당 대 국민의힘의 양자 대결이 아니라 이재명 찬반 투표로 몰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휘들이 이제 그런 판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저쪽 국민의힘 쪽은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게 아니라 선거를 해보겠다라고 윤석열을 지키는 척하는 것뿐이다. 근데 대선 주자가 이런 상황이면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전화 면접은요 국민 여론일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30% 정도는 투표장에 안 나와요. 나머지 갖고 투표를 하면 어제 그 계산을 했을 때 아까 그 갤럽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31 나오듯이 다른 여론조사 여기 이제 어제 나왔던 MBS 여론조사거든요. 대략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자기 투표장에 안 나오는 사람을 제외하고 나면 환산해 봤더니 이재명 대표의 대선 득표율이 현재로서는 60%좀 나온다. 이게 맞고요. 저번에 그 전에 나왔던 그 전날 화요일 수요일 좀 나왔던 리서치 비유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표가 3자 대결에서 압도를 해버려요. 근데 지금 자동응답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훨씬 잘 나오고 있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안감 갖고 있는데 이게 골 때리는 게 이재명을 싫어하거나 민주당을 싫어하는데 윤석열 탄핵 내란에 대해서 비판해야 되는 애들이 온갖 기술로 헤드라인을 만들어요.
이재명 30% 붕괴. 아니 이 새끼들은 지들 보면 아까 7. 76, 뭐 5 이런데. 그러니까 야 그게 속마음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 이게 무슨 미친 짓거리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저들 대한민국 기득권 카르텔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그 상황에서 순수하게 이재명 대통령 하시오 갖다 주지 만무할 거고. 근데 여러분들 이재명 대표한테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줘봐요. 저게 어떤 장면이냐면은 경기도지사 때 신천지 들어가던 장면. 야, 그때 진짜 최고 멋있어. 그때 두 번인가 들어갔었어. 네. 한 번은 그 저 민방위복 입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의 최고의 장점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경기도 도지사처럼 할 수 없겠지만 뭔가 막 스피디하게 움직이고 국민이 정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재명 비호감 갖는 사람들 욕하지 마세요. 욕한다고 표되는 거 아니야. 그냥 들어주기만 해. 근데 왜 이재명 좋아하냐고 물어보면은 능력이 있잖아. 그러니까 깨끗하다 말다 할 필요는 없는 거야.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저런 표정 저런 모습 난 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만한 이재명 명언입니다. 이거는. 나는 권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한번 줘 보자시고 내 욕심 같으면은 개헌해가지고 한 8년 드리고 싶긴 합니다만 어쨌건 마음속으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있잖아요. 경기도지사까지 봤어. 정말 재밌는데 갑자기 정전이 된 거야. 클라이막스에서 이어서 보고 싶다. 아, 빨리 보고 싶다고. 이재명 능력을 자 여러분 여기까지 두 분 빠지시고요. 하이라이트. 가공할 정보력의 소유자 또 모시겠습니다.